17샷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대성 이론 누가 얘기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통 머리 좋음의 대명사가 아인슈타인이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몇 년 동안 생각해보고 연구해본 결과를 여러분들은 한 2시간 정도 안에 다 공부할 거예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연구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2시간 안에 배운다? 쉽지 않겠죠? 당연히 쉽지 않아서 여러분들 처음에 이 얘기를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들었는데 나 바로 이해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거 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본인에 대해서 자기 성찰 좀 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 하니까 여기 선생님이 찍어놨으니까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천천히 이해하도록, 처음에 이해 안 돼도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작은 자동차랑 버스랑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가 VA, 버스가 VB 이렇게 달리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A가 B를 바라봤을 때 자동차 B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예를 들어주는 게 더 적절할 것 같기도 하네요. 얘가 10m/s로 움직이고 있고 얘가 30m/s로 움직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동차 A가 본 B의 속도는 얼마냐면요, 20m/s예요. 맞죠? 앞으로 20m/s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동차 B가 A를 바라보면 이때는 속도가 얼마로 보일까요? 마이너스 20m/s일 거예요. 이렇게 자동차 속도가 달라 보일 것이다. 이게 이제 상대 속도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 속도 개념을 미리 좀 알고 가시면 그 다음에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요, A가 본 B의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B의 속도 빼기 A의 속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데요, A가 본 B의 속도니까 A의 속도를 빼주거든요. 빼는 이유는 내가 앞으로 가면 내 입장에서는 모든 세계가 뒤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옳은 해석이겠죠? 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속도가 달라 보인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였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봤을 땐 그게 좀 아니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상대성 이론의 기본 공리라고 부르는데, 공리라는 건 이제 공공연히 그것이 이치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게 맞다라고 시작하고 가는 것들을 이제 공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의 기본 공리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가만히 있다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서 있는데 여기 이제 달려가고 있는 어떤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러면 V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빛이 날아와서 이 사람한테 반사돼서 그 빛이 아인슈타인 눈에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빛의 속도는 얼마일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자, 그래서 빛의 속도를 측정해 보니까 빛의 속도가 얼마큼이냐면 요만큼이거든요. 꽤 빠르죠? 그래서 대충 여기 299, 그러니까 반올리면서 3 곱하기 10의 8승 m/s 혹은 뭐 30만 km/s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거의 같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빛의 속도를 우리가 C라고 씁니다. 왜 C라고 쓰는지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하여튼 C라고 쓰면 요거 빛의 속도예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본 빛의 속도는 C인데 거기에서 요 사람이 뛰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V라는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V만큼 빠진 게 될 거예요. 당연히 빛의 속도는 그만큼 사람이 도망갔으니까 그만큼으로 빠져서 빛의 속도가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조금 더 해보니까 이 사람이 점점 속도가 빨라지다가 빛의 속도에 도달했다라고 가정해 본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냐면 요 V가 C로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 빠지니까 요 사람한테 반사된 빛은 여기에 도달하지 않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그냥 까맣게 보일까요? 빛이 안 왔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무언가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까맣게 그림자 진 것처럼 이 사람이 보이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혹은 아인슈타인이 슈퍼맨처럼 날아가고 있는데 날아가면서 여기에 거울을 들고 자신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 c로 날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아인슈타인 얼굴에서 나온 빛은 c의 속도로 다가가서 c 플러스 c, 이 c의 속도로 다가가고 돌아올 때는 0이 되려나? 이런 생각들을 곰곰이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현상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빛의 속도를 가지고서 여러 생각을 해보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공리, 첫 번째 공리가 있고요, 두 번째 공리가 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아인슈타인의 가설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가설.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보는 거예요. 다른 연구와 다르게 아인슈타인의 연구는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사고 실험이라고 부르거든요. 머릿속에서 실험을 해보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가설을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가설에 따라서 이론을 전개해 보는 거예요. 이런 이론을 전개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겠죠. 이 결과가 자연을 설명하는 거랑 똑같이 일치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가설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론이 나오겠죠? 이론이 나왔는데 이론에 따른 현상을 관찰했더니 이게 자연에서 나타난 현상과 동일하다라는 얘기는 이 가설이 옳다라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론 전개가 이루어지는 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가설부터 한번 봅시다. 가설부터. 자, 첫 번째. 여러분들도 쓰세요. 관성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라는 게 있고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관측자나 광원의 운동에 관계없이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이게 두 번째 공리입니다. 잘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해줄게요. 자, 관성좌표계라고 써놨는데 여러분들 관성이라는 게 뭐예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그러면 관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등속 운동을 한다. 속도가 바뀌는 게 없다.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관성 좌표계는 뭐냐? 좌표계는 뭐냐? 어떠한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틀이에요. 우리 좌표라고 부르면 X축, Y축 이렇게 해놓죠. 자, 우리 지구에서의 좌표는 뭐냐면은 위도, 경도, 고도 이렇게 나타내죠. 그거를 좌표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관성 좌표계는 뭐냐면 등속 운동하는 좌표계. 우리 지구 보면 지구가 뭐 원운동 하지만 사실 거의 직선 운동으로 가고 있잖아요. 얘는 일정한 속도로 쭉 가고 있으니까 걔는 관성 좌표계예요. 버스가 한 대 가고 있어요. 그럼 버스 안에 그 틀 안에서는 그 안에서 물리적 설명들이 가능하겠죠. 그럼 그 버스 하나가 관성 좌표계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조건은 버스가 등속 운동해야 돼요. 그런 거를 관성 좌표계라고 불러요. 그러면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이건데 여기서 말하는 물리 법칙 가장 대표적으로 F는 MA가 똑같이 적용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관성 좌표계가 아니면 비관성 좌표계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F는 MA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어떤 경우냐면 버스가 가속 운동할 때 이때는 정지해 있는 버스랑 움직이는 버스는 물리 법칙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림으로 다시 그려보면 버스가 한 대 있어요. 버스가 한 대 있는데 등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어떤 사람이 공을 하나 던질 거예요. 공이 있는데 공을 위로 던지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죠.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겠죠.
이때의 물리법칙 적용하는 거. F는 ma, mg 해갖고 가속운동 표현할 수 있겠죠. 쭉쭉쭉쭉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거를 밖에서 다른 사람이 A가 아니고 B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보일 거냐면, 여기서 포물선을 그릴 거예요. 근데 포물선을 그린다고 해도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잖아요. 포물선 운동은 오른쪽으로는 등속 운동하고 아랫방향으로 가속 운동하는 운동의 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똑같아요. 포물선 운동을 해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 똑같아. 물리법칙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버스가 등속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B가 정지에 있잖아요. 정지에 있을 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여러분들 버스 타고 운동할 때 이런 거 위로 던졌다가 내려오면 똑같죠? 등속 운동하고 있으면.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건데, 아인슈타인이 요 첫 번째 공리를 넣은 이유는 상대성 이론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상대성 이론 중에 선생님 이거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거 특수 넣어야 돼. 특수상대성 이론은 특수한 경우에만 성립하거든요. 그 특수한 경우가 뭐냐면 관성좌표계 안에서만. 그러면 등속 운동하는 애들만 설명할 수 있는 상대성 이론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물리 2 가면 일반 상대성 이론 배우거든요. 그거는 일반적이잖아.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거예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관성좌표계만. 등속 운동하는 애를 분석할 때 이 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리에다가 이걸 넣어놓은 겁니다. 사실 중요한 건 두 번째 공리예요. 두 번째 공리. 자, 관측자나 광원의 운동에 관계없이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선생님이 앞에서 상대 속도 얘기해 줬어요. 움직이는 놈이 다른 움직이는 놈을 보면 바라봤을 때 속도가 바뀌어요. 속도가 바뀌어요. 근데 아까 거울 얘기나 어떤 빨리 빛의 속도로 뛰어가는 사람을 봤을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한번 가설을 세워본 거야. 빛의 속도가 누가 보든 간에 일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내가 여기에 뛰어가면서 막 뛰어가면서 여기다가 후레쉬를 비칠 거예요. 그럼 빛이 뿅 나가겠죠. 빛이 뿅 나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A가 빛의 속도를 측정하면 얼만큼으로 측정돼요? 빛의 속도 C로 측정되겠죠. A는 V로 달리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저쪽에 가만히 서 있는 B가 이 광경을 관찰해요. 그러면 빛의 속도가 얼마로 보여요? 얘가 빛의 속도는 C 플러스 V가 아니라 이거 아니라 그냥 C라고 관측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B가 앞으로 V로 뛰어가고 있어요. 얘도 V 이렇게 뛰어가고 있으면 C 플러스 요거랑 더해져서 2V 이게 아니라 그냥 C로 관측된다는 거예요. C로 관측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요거를 상대성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광속불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빛의 굴절 이런 거 배울 때요, 서로 다른 매질로 빛이 들어가면 이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거는 매질이 바뀌었을 때 느려지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관측자의 운동이나 광원의 운동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기본 공리들을 배웠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자, 맨 먼저 동시성이 있습니다. 자,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기차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기차 좀 잘 그려보자. 기차가 한 대 있습니다. 기차가 한 대 있어요. 여기 안에 사람이 한 명 타고 있어요. A라고 이름 붙여볼게요. 선생님 이거 그림 다시 그려볼게요. 마음에 안 드네. 기차를 좀 크게. 기차가 한 대 있고 여기 가운데에 조명이 달려 있어요.
조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A가 가만히 있어요. 자, 기차는 V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V의 속도로 쭉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명이 탁 켜지면, 조명은 기차의 가운데 있거든요. 조명이 탁 켜지면 조명에서 나온 빛이 앞에 그리고 뒤에 도달하겠죠. 그러면은 앞쪽에 먼저 도달해요? 뒤쪽에 먼저 도달해요? A가 봤을 때 동시에 도달하겠죠. 가운데 있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밖에서 B가 이 광경을 관찰을 하면 이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줄게요. 선생님 이거 학교에서 할 때는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복사 붙여넣기. 그래서 기차가 조금 앞으로 갔겠죠. 이렇게 한 번 더 붙여넣기. 이거 좋다. 이렇게 해보게요. 그리고 자, 빛은 어디에서 최초에 출발했냐면 요 지점에서 출발했어요. B가 봤을 때 요 지점에서 출발했어요. 자, 조명이 실제로 앞으로 이동하고 있죠. 조명은 앞으로 이동하고 있죠. 근데 조명이 탁 켜진 순간은 그때 나온 빛들은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줄거 놓은 부분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B한테는 어떻게 보이냐면, B한테는 자, 조명이 앞으로도 출발했고 뒤로도 출발했어요. 자, 빛은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같은 속도로 앞뒤로 움직일 거예요. 아까 지금 광원이 움직이고 있지만 광원의 움직임에 관계없이 빛의 속도가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기차가 조금 앞으로 갔으면 빛이 그동안 좀 더 이동을 할 거고 좀 더 이동을 할 거예요.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이만큼 이동했을 거고 이만큼 이동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결과로 그림으로 보면 어디에 먼저 도달해요? 기차의 뒷부분에 먼저 도달하죠. 자, 그러면 결론. 자, A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빛이 어디에 먼저 도달했니? 하면 A는 동시라고 말해요. 근데 B는 뒤쪽이라고 말하죠. 누가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자, 이거 이론 이름이 뭐죠? 상대성 이론이죠. 모든 물리적 관찰 결과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너도 맞고 너도 맞고 황희정승. A가 동시라고 말한 것도 맞고 B가 동시라고 말한 것도 맞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책 있으면 책에다가 여기 책자 페이지가 있으면 책 페이지에 이렇게 여기다가 한 장 한 장 그림을 그린 다음에 요거 탁 들어 올리면서 촤르륵 넘기면 그림 나오는 거 있죠. 그 한 페이지를 펼쳐서 여기에서 이렇게 둘 다 서 있어요. 둘 다 서 있으면 둘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둘 다 서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럼 저 뒷페이지를 봤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기 모으고 있어요. 기 모으고 있고 얘는 서 있어요. 그러면 요 장면, 뒷장에 있는 장면을 보면 얘는 기 모으고 있고 얘는 서 있습니다 라고 얘도 기 모을까? 기 모을까? 오 라고 기 모으고 있을 수 있겠죠. 둘 다 기 모으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만약에 책 페이지를 주르륵 넘길 때 주르륵 넘기지 않고 칼로 비스듬하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요. 비스듬하게 자르면 이쪽 부분은 여기가 보일 거고 이쪽 부분은, 오른쪽 부분은 여기에 보일 거예요. 그럼 얘는 가만히 있고 얘는 기 모으고 있다라고 관측이 되는 거예요. 책을 비스듬하게 잘라버리면 이렇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물체의 운동이 이 시간을 왜곡해서 동시를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왜곡됐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관찰 결과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 번 들어보세요. 이게 동시성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시간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수식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주선이 하나 있어요. 우주선입니다. 집을 눕혀놓은 게 아니에요. 자, 바닥에 레이저 발진기가 있습니다. 레이저 발진기가 있어서 레이저가 뿅 하고 올라가서 위에 있는 레이저 수신기에 수신이 돼요. 이 레이저 발신기 수신기의 역할은 뭐냐면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속도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계산했었죠.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러면 시간이라는 건 어떻게 측정하면 되냐면 어떤 물체를 이동시킨 다음에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가지고서 계산하면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A가 이 광경을 관찰해요. 우주선은 앞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는 뭘 보냐면 레이저가 위로 똑바로 올라가는 걸 볼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밖에서 B가 관찰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주선이 앞으로 갔으니까 B가 봤을 때 레이저는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얘가 수신기가 그 사이 레이저가 올라가는 동안 좀 앞으로 갔겠죠. 그러면 레이저가 비스듬하게 가는 걸로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선이 그동안 앞으로 이동했을 거니까 비스듬하게 올라간 걸로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길이를 L0라고 하고요. 여기 길이를 L이라고 해볼게요. 자, A가 측정한 시간. 시간 아까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었죠? 계산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A가 측정한 시간을 T0라고 부르고, 그러면 레이저가 올라갔으니까 레이저의 속도, 빛의 속도잖아. C분의 이동거리 얼만큼 갔어요? L0만큼 갔어요. 그러면 B. 자, B가 측정한 시간을 선생님이 T라고 써볼게요. 그럼 B가 측정한 시간은 얼마큼이냐면 C분의 얼마? L이죠. L만큼 이동했잖아. 이렇게 관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A가 측정한 시간과 B가 측정한 시간이 서로 다르죠. 서로 다릅니다.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요? 요게 더 크죠. 요게 더 크죠. 그러면 결론. 가만히 있는 애가 빠르게 움직이는 애. 지금 V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애가 빠르게 움직이는 애를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예를 들면 얘가 1초면 얘가 2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값이 정확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요게 1초면 요게 2초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B가 봤을 때 너는 2초 지났는데 저기 안에 있는 A 시계는 몇 초만 간 거예요? 1초만 간 거예요. 그럼 시간이 어떻게 간 것처럼 보여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시간지연이라고 불러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간지연이라는 현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바라보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이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B가 2살 먹을 동안 A는 몇 살 먹는 거예요? 1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스텔라 보면 아버지가 우주선 타고 막 왔다 갔다 오죠. 그러니까 딸이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가 돼서 거의 이제 죽을 때를 다 맞이하고 있었죠. 스폰가? 다 봤겠죠? 자,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애를 보면 그 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우주선 타고 빠르게 막 쩍쩍쩍 움직이다가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만나면 여러분들 나이랑 내 나이랑 같아져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죠? 왜 이상하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시간은 절대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 시간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절대적인 건 뭐밖에 없어? 빛의 속도밖에 없어. 그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빛의 속도를 C라고 쓰기로 했잖아요. 빛의 속도만 절대적인 딱 상수값으로 딱 나타납니다. 상수 우리 수학 시간에 C로 쓰죠. 영어로 뭐예요? 컨스탄트 해서 C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학에서 물리 세계에서 C라고 쓸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 뭐? 빛의 속도.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지연 설명드렸어요. 근데 시간지연에 아주 재밌는 점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좀 헷갈릴 겁니다. 자, B가 A를 보면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럼 A가 B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 A가 1살 먹을 동안 B가 2살 먹는다고 했으니까 B의 시계가 어떻게 가는 것처럼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죠? 나 1초 지나갔는데 쟤는 띡띡 해서 2초 가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운동은 상대적이거든요. A가 입장에서 봤을 때 A 입장에서 봤을 때 B를 보면요, B가 뒤로 가는 걸로 보여요. 웃기죠? 그러면 A가 봤을 때 B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선생님 얘기한 거 잘 생각해 보세요. A가 봤을 때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B가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A가 봤을 때 B의 시계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도 시간 지연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짜 우주선 갔다 오면 누가 나이 먹은 거고, 지금 B가 봐도 A가 젊은 거고 A가 보면 B가 젊은 거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실제로는 늙게 되는 거야 라는 건데요, 나중에 뭐 쌍둥이 패러독스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해답이 있긴 있는데, 결국 우주선이 날아가서 아주 먼 곳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만나려고 돌아오려면 가속 운동해야 되죠. 달리다가 멈춰야 되잖아.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또 가속 운동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더 이상 관성좌표계가 아닌 게 돼요. 그럼 기준은 얘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얘가 기준이 되어서 그거 시간에 맞춰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서로 젊어 보여요. 그리고 빛의 속도로 빠르게 달리잖아요. 그럼 A랑 B랑 아주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 B가 A를 관측하려면 결국 빛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A에서 출발한 빛이 B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 시간 걸린 것만큼 A가 젊어 보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모순점이 전혀 없는 겁니다. A가 봐도 A가 B의 모습을 보려면 B에서 출발한 빛이 A까지 도달해야 되거든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A 입장에서도 B의 젊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길이 수축 있습니다. 길이 수축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선생님이 지금은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해 줄게요. 왜냐면 이거 뭐 여러분 교과서에 내용은 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우주선이 갑니다. 우주선이 V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우주선의 길이를 재니까 여기가 L0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밖에 서 있는 B가 이 광경을 관찰하면 우주선이 어떻게 보이냐면 우주선이 이렇게 짧아 보여요. 이렇게 L로 짧아 보여요. A는 어떻게 보이냐면 A는 이렇게 날씬해 보여요. 그래서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 그 물체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짧아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가 길이 수축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시간 지연할 때 요때 t0라고 썼죠. 근데 이게 절대적인 시간은 아니라 그랬죠. 근데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이 우주선의 시간을 측정하면 그게 우주선의 제대로 된 시간을 측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밖에 있는 사람이 우주선의 시간을 측정하면 안 돼. 우주선이 운동하고 있으면 우주선하고 똑같은 속도로 운동하는 애가 시간을 측정해야 제대로 된 우주선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유시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고유 길이가 뭐예요? 요 L0, 요게 고유 길이죠. 그러면 고유 길이는 누가 측정해야 돼요? A가 측정해야 돼요? B가 측정해야 돼요? A가 측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는데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애가 측정을 해야 고유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길이 수축 현상은 뭐냐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가 고유 길이보다 어떻게 측정되는 현상? 짧게 측정되는 현상을 길이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맞냐? 아인슈타인이 이론을 제시했는데 이게 진짜 맞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검증했어요. 비행기에다가
원자식에 태워놓고서 비행기 막 빠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이 진짜 느리기가 그리고 이 뮤온이라는 입자가 발견이 되는데요. 여기에 되게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뮤온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지상에서 한 10km 정도, 지구 표면에서부터 한 10km 지점에서 생성이 돼요. 그래서 뮤온이라는 입자가 생성되는데 이게 되게 빨리 움직여요.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0.99c, 빛의 속도의 99%로 막 달려와요. 그럼 지구까지 도달해야 되겠죠. 근데 얘가 수명이 얼마밖에 안 되냐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크밖에 안 돼. 되게 짧죠. 그럼 이거 두 개 곱해 볼게요. 요거는 아까 0.99c인데 그냥 c라고 해볼게요. 그럼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고요. 수명은 얼마냐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크예요. 그럼 얼만큼 갈 수 있어요? 두 개 곱해 보니까 600m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뮤온은 얼만큼 가야 돼요? 10km나 가야 돼요. 근데 600m 밖에 못 가는 거니까 지구 표면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실제로 관측해 보면 뮤온이 지구 표면에서 관측이 돼요. 이건 무슨 일이야? 왜 뮤온이 지구 표면에서 관측이 돼야 돼? 이게 상대성 이론으로는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요 시간, 뮤온의 수명, 이거는 누가 측정한 걸까요? 뮤온 스스로가 측정한 거겠죠. 그럼 이게 고유 시간이에요. 이 10km는 누가 측정했어요? 지구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높이를 재보니까 10km가 되는 거죠. 자, 이게 고유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뮤온 입장에서는 이만큼 길이, 자기가 생성된 곳부터 지구까지의 거리, 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뮤온 입장에서는 지구가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막대기가 하나 쫙 서 있다 그러면 막대기가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럼 막대기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막대기까지의 거리가, 다르게 말하면 지구까지의 거리가 수축된 걸로 보여요.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600m보다 짧아 보이는 거야. 수축이 많이 돼서 원래 10km 고유 길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은 짧아 보이니까 뮤온 입장에서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구 입장에서 봅니다.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이 10km는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달라질까?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계가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죠.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늦게 가니까 뮤온의 수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길어진 거예요. 천천히 가니까. 그래서 뮤온의 수명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10km를 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오래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뮤온이 관측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상대성 이론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이론들을 알려드렸어요.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따로 주지 않을게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서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찾아보지 마세요.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시고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좀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마스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줄게요. 문제를 주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이론만 좀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